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5월 31일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2020루 66,475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약 3년 전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론에서 많이 이야기되던 사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에 아시아나항공이 어, 게이트고메라는 업체와 공급 계약,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벌 총수가 가지고 있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라는 혐의로 81억 원의 가진금을 아시아나항공에게 부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기한 소송인데요. 일단 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GLS 코리아와 기내식 공급 거래를 해왔습니다. 기내식 공급 계약은 5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는데 2018년 계약 종료를 앞두고 아시아나항공은 GLS에게 공급 계약 연장 조건으로 2천억 원 규모의 자금 제공을 요구합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타이어 등 주요 계열사가 부채 문제로 인해 법정 관리에 들어가거나 다른 기업에 매각됩니다. 그러자 그룹의 지배주주는 지주사 격인 금호고속을 중심으로 자금을 모아 계열사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그룹을 재건하려 합니다. 그러나 GLS는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금호고속에게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배임이 우려가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결국 15년간 거래해왔던 GLS와의 기내식 공급 거래 관계를 끝내고 금호고속에 투자를 하겠다는 게이트고메와 30년 장기 독점 조건으로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게이트고메는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금호고속이 발행하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인수 대가로 2천억 원을 지급합니다. 금호고속은 신주 인수권 부사채 대금으로 조달한 2천억 원을 활용하여 주요 계열사의 차입금을 상환하고 그 계열사들에 대한 그룹의 지배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네, 부당 지원 행위라 하면 사업자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 행위 개념 플러스 공정한 거래를 제할 우려가 있다는 그 행위의 효과가 인정이 되면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부당 지원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당하게 지원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공정거래법이 개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효과로 공정한 거래가 재해될 위험이 발견되어야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 지원 행위를 법상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덩치 큰 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자기 그룹의 소속 계열사가 아닌 다른 경쟁 기업들을 집단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이제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당 지원 행위는 지원을 하는 사업자와 지원을 받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다른 업체 중에서도 더 나은 기내식 공급 계약 조건을 제시한 기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 이유는 따지고 보면 기내식 공급 계약 조건 자체보다는 이 금호고속이라는 이 부실 기업이 발행하는 BW를 사줄 그런 거래 상대방을 고르다 보니 이 게이트고메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이트 고메가 이 기내식 공급 계약 조건으로서 인수해준 이 금호고속의 BW 발행 자금으로 결국은 지배주주인 박삼구 회장의 지배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데까지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러한 행위는 결국 아시아나 항공이 이 금호고속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부당 지원을 해준 것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구도,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즉 지배주주가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주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큰 틀에서 큰 시나리오로 그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부당 지원 행위가 맞다라고 이게 쉽게 넘어가실 분들도 오히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부당 지원 행위가 맞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아시아나 항공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자기의 돈을 부실한 지주회사에게 전달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바로 하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재원은 아시아나 항공의 재원이지만 그 전달 과정에서 게이트 고메를 이용해서 마치 게이트 고메가 주는 것처럼 했다면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간접적인 부당 지원 행위이지만, 이 사안은 그런 사안이 아니다. 이 사안에서는 게이트 고메가 30년 장기 공급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2천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수지가 맞다는 판단 하에서 게이트 고메의 재원으로 금호고속에게 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아시아나 항공이 지원해 준 거 아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 항공이 상당히 계약을 하면서 협상을 잘 이끌어낸 거죠. 자기 그룹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관점을 바꿔서 잘 살펴보면 이 협상이라는 것은 협상 당사자가 자기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더 얻어낼 것은 더 얻어내고, 상대방도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기 식으로 주고받고 하면서 균형 있는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게이트 고메는 기내식 공급 계약을 따내는 것이라면 2천억 정도 우리가 지금 현금 부어줄 여력이 있다. 그런 입장이라면 그 2천억은 누가 받아가야 될까요? 통상이라면 다른 계약 조건을 양보했었을 그러한 아시아나 항공은 기내식 계약을 경쟁을 붙이면 품질이 더 나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30년 동안 독점으로 묶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운용할 때 굉장히 품질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억 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 돈은 아시아나 항공이 가져가야 될 돈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돈을 법리적으로는, 법인격상으로는 완전히 제3자인 지주회사에게 준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시아나의 손실이요, 출혈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나에게 미리 있던 돈 2천억을 주는 거나 받을 돈 2천억 원을 주는 거나 지원 행위임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부당 지원 행위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간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했었던 간접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단지 통로만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냐, 아니면 제3자의 어떤 독립적인 행위가 있더라도 그 결과상의 효과로 봐서 직접적인 부당 지원 행위와 다름이 없다면 넓은 의미로까지 이 확대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을 잘 설명해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